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자, 시장이 계속해서 좀 쉽지 않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가까운 하락을 좀 보여줬었고, 지수가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는 사실 HLB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시가총액 4위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래도 나름의 몸집의 규모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수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장중에 58,800원까지 빠졌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6만 원을 잠시 깨면서 하회했다가 또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이렇게 또 2% 정도 만회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제 오늘 뭐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의 시세들이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일일비할 필요도 없기는 없는데, 근데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7, 8주 동안 이렇게 주가가 계속 내리꽂으면 사실 답답하죠. 자,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께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결국에 시장과 지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HLB는 지금 개별 이슈가 잘못돼서 빠지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이슈 때문에 빠지고 있다라고 제가 영상마다 거의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죠. 단순하게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현실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일부 조선주들 강세 흐름 좀 보였고요. 크게 꺼진 게 없었죠.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이런 식으로 움직임 나타났었고요. 성광밴드 같은 종목도 피팅, 조선, 밸브 포함되죠. 그다음 제약바이오 또 일부 강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딱 시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에 아직까지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에 지금은 일단 아직까지도 시장은 미국 대선에 대한 이슈, 이 대선에 대한 여파가 시장에 아직까지는 묻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그나마라도 우리나라에 잠깐 짧게 호재가 좀 되려면 될 수 있었던 게 중국의 경기 부양책인데 이것 또한 임팩트가 없었어요. 이거 뭐 하는 거냐 마는 거냐 뭐 애매하게 또 발표가 되면서 규모 자체도 흐리멍텅하게 발표라고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수혜도 못 받았고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주가 다 박살났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시크릿컬 업종들 주가 다 빠졌습니다. 자, 결국에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어쨌든 트럼프 트레이드가 종료되고 나서 어떤 모멘텀으로 반등을 보일 것이냐. 그래서 일단 시장부터 자리를 좀 잡아야 그래야 개별 이슈를 좀 더 편하게 기다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 오늘도 일단은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씩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한 번씩 먼저 꼭 눌러주시고요. 자, 실적 우량 기업들이 지금 다수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해외에서도 벌써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 시장에 좀 저렴한 주식이 많고 업사이드가 큰 종목들이 많다라는 외국계 리포트라든지 신문, 기사, 뉴스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중립적으로 바라보면은 우리나라에 대단한 기업들 정말 많은데 글로벌리하게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많고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많은데 그에 비해서 밸류가 싼 건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런 기업들 외부적인 영향과 이슈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것들이 좀 많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지금 솔직히 나쁘지 않아요. 아니 좋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 이익이 200조를 또 넘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참고로 이 200조를 넘었던 게 코로나 팬데믹 때 그 뒤에 못 넘었다가 다시 2024년에 넘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기 선행 지수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여전히 긍정적인 방향을 유지를 잘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한번 제가 새롭게 좀 보여드릴 건데 자, 보시면 대선 이후에 주가 평균 상승률이 어땠느냐 이거든요. 이제 대선 이후에 10일 동안에 2.8% 정도가 올랐다. 뭐 S&P 500 기준이긴 합니다만 한 달 뒤에 3.3% 정도가 올랐다. 3개월 뒤에 4.5, 6개월 뒤에 5.7, 1년 뒤에 11% 올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선 이후에 주가 평균 상승률을 이렇게 표로 나타낸 게 있는데 더불어 추가로 보시면은 11월과 12월이 늘 좋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 좀 나와 있고 실제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9월 달엔 이상하게 계속 안 좋아요. 9월은 뭐 계절적으로 뭔가 껴있는지 9월은 항상 우리나라 시장도 2020년 이후에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11월, 12월은 그래도 좀 장이 평균적으로 좋거든요. 연말 연초 효과도 분명하게 있기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계절적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무역 정책으로 인한 경기 압박으로 ECB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호재라면 호재입니다. 유럽 시장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워낙에 경기 흐름에 민감한 국가이기 때문에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주요국들의 경기 흐름이 어떤지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느 국가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그 나라의 경기 흐름과 또 그 나라의 각각의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를 꼭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야 된다.
거다. 자, 중국 경기 부양책은 어쨌든 간에 실망감으로 시장에 반영이 됐어요. 우리가 뭐 엄청나게 기대하는 것만큼의 임팩트 있는 그러한 정책이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망감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일제히 다 급락이 나타났었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쨌든 금투세가 유예가 아니라 폐지 쪽으로 거의 뭐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아직까지는 제대로 주가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 베이스는 우리나라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 세계 경기에 대한 흐름들도 나쁘지가 않고요. 미국도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대선 이후로 일단 지금은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대선에 대한 여파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강하지만 대선 이후에 그래도 11월에서 12월 정도는 항상 시장이 좀 좋았다라는 거 통계적으로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직 우리나라 더러워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다 뿌려치기에는 그러기에는 너무 싼 위치인 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없고 코스닥 차트만 놓고 보시더라도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꺾이거나 뭐 위험한 상황이거나 뭐 그런 수준들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무난하게 시세가 수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이 막 다 집어던질 정도의 그런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아쉽기는 해요. 여러 추세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도 심리가 좀 무너질 수 있는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게 좀 아쉬운데, 근데 코스피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심리적으로도 많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끔 또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가장 크게 또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삼성전자도 4분기 중에 HBM3 이쪽으로 호재가 좀 기대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지금은 열심히 매를 다 두드려 맞고 있지만 지금 현 위치에서는 앞으로 좋아질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요 기업들의 시세가 좀 자리 잡아주면 결국에 지수 자체도 좀 버텨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HLB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탑5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코덱스 헬스케어나 ETF 상품들 그런 쪽으로도 HLB가 거의 대부분 다 껴있어요. 몸집이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패시브성 자금들도 사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HLB는 꼭 우리가 직접 사고 파는 그런 액티브성 수급뿐만 아니라 패시브적인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꾸 거시적인 거, 뭐 시장에 대한 거, 섹터에 대한 거 이런 이야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또 장이 급격하게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힘든 시간들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시장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최근에 여러분들께 또 다양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장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한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언저리로 그 이하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단타는 회전율을 높이는 매매니까. 그렇게 해서 매일 아침에 이제 구독자분들께 당일 급등 예상주를 무료로 한번 발송을 해드려 볼게요. 기존에 텔레그램 사용이 어렵거나 또 익숙치가 않은 분들, 정보를 참고하기 어려운 분들, 자, 그런 분들께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수익을 좀 내어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전날 종목들을 다 추려 놓습니다. 그거를 개장하기 전에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정리해서 단체 문자로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엄청난 노고를 제공해드림과 동시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을 눌러주셔야 돼요. 구독자 확인 다 할 겁니다. 구독 인증하고 나서 보내드릴 거예요. 아무나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15,000명까지 제가 한번 꼭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누르시면 이 서비스를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수익이 지금 꾸준하게 계속해서 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 소액이지만 야, 이렇게 수익이 나는구나 라는 걸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서비스는 100% 무료고요. 구독자에 한해서만 제공이 되고, 구독 여부 확인과 본인 확인 절차가 한번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이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서비스 신청은 본 영상의 본문글이나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링크를 클릭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까지 제가 국어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수익을 잘 내드리는데 여러분들 지금 구독 한번 누르시고 모닝픽 무료 서비스 이용하시면서 수익 왕창 한번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엔캠에 대해서 제가 좋은 점과 부정적인 부분들 각각 설명을 드렸는데 비중 관리만 조금씩 해주시면서 대응하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특별하게 엔캠에 대해서 대응 전략 진지하게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네이버 링크에 거기 뭐 별도로 하고 싶은 말 이런 질문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어려운 부분들 뭐가 있는지 써주시면 또 보고 제가 피드백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따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